안녕하십니까. 평양 와이파이에서 전하는 북녘의 최근 소식입니다. 내무성 보도국은 9일 발표한 공보문에서 한미연합훈련 프리덤 실드의 실시를 두고 우발적인 한방의 총성으로 쌍방 간의 물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첨예한 조선반도 정세를 극한점 너머로 끌어올리는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기탄했습니다. 또 악의적인 대조선 관행의 구태의연한 계승은 결단코 엄청난 전략적 오판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며 이에 대한 판별 능력 자체가 결여되었다면 미국의 전망은 암담할 것이라며 핵무력의 급진장성을 수반한 신뢰적인 힘을 통하여 한반도와 지역에 영속적인 평화를 장착시키려는 우리의 책임있는 노력은 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논평에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프리덤 실드와 관련해 포천 민가 어폭을 결혼하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지난 6일 한미연합 실사격 훈련 도중 벌어진 포천 민가 어폭을 두고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와의 전면전쟁을 가상한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전야에 바로 공화국 남쪽 국경 가까이에서 일어났다는데 유의하여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논평은 한미연합훈련을 전쟁 광란으로 규정하면서 적들의 군사적 망동을 단 하나도 놓침없이 주시하고 있으며 만약의 경우에는 경고 없이 무자비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 이와쿠니 주일 미군 기지에 미군 F-35B 스텔스 전투기 1개 중대가 배치된 것과 관련해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입장을 냈습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우리 국가의 안전상 우려를 무시하고 침해하며 지역 전반을 위태한 환경에 빠뜨리는 미국의 반공 전처기지들은 한계를 모르는 우리 무력의 항시적인 조준경과 타격권 안에 들어있다라며 미국의 이미 전쟁 중원 무력도 철저히 제어, 소멸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를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려는 군국주의 독사들의 자멸적인 망동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통신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국가의 전립을 법적으로 담보한 평화헌법은 구조 1항의 전쟁 포기를, 2항에는 전투력 불보유를 명기함으로써 일본이 더는 전쟁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영구적으로 고착시켰다라며 이것은 대동아 공영권의 옛 망상중에 정신 나간 일본을 조이는 새 구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은 일본은 패망 후 80년이 되는 오늘까지 헌법상 제약에서 탈피하기 위해 각종 명목의 수많은 악법들을 꾸며내고 자위대의 군사력을 계단식으로 확대 강화하는 데 집착하여 왔다라며 마침내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그냥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은 헌법의 취지가 아니다라고 떠들어대며 전투력 불보유를 노골적으로 부정한 일본은 막대한 자금을 퍼부으며 자위대의 침략 능력 제거를 적극 다그쳐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과거 제약을 세월이 흐름 속에 덮어버리고 또다시 전쟁의 길로 줄다름치는 것은 스스로 패망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나 같다라며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는 행위가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것을 시간은 곧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북로 농공단지 협력 협상을 승인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10일 러시아 국영 따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명령서에는 국제조약에 관한 연방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러시아 농무부가 러시아 외무부와 합의하여 제안한 러시아 농무부와 조선농업위원회 간의 농업단지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승인한다 라고 적시되었습니다.
북과 러시아는 지난 2년간 농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에 노력해왔습니다. 얼레고 코즈마코 연해주 주지사는 2023년 11월 11일 따스통신과 대담에서 연해주는 북농민들에게 농업용지 일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북의 농업위원회 대표단과 농업기술대표단은 2024년 2월 9일부터 26일, 4월 20일부터 27일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 농무부 장관과 러시아 농업감독국 및 어업국과 실무회담을 가졌고 러시아 국립농업종합대학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스통신은 양측이 추가적인 식품무역 발전 계획을 포함해 농업 분야의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미슈스틴 총리의 승인에 따라 향후 러시아 농무부와 북농업위원회 간 농공단지 협력 협정이 체결되어 북로 농업협력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관계가 나날이 발전하는 가운데 평양을 방문 중인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15일 최선희 외무상을 만나 담화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김종규 외무성 부상이 루텐코 차관과 회담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부상과 루텐코 차관 사이의 회담에 대해서는 쌍방은 2024년 6월 역사적인 저로 순회 상봉에서 이룩된 합의들과 두 나라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맞게 쌍무 교류와 협조를 적극 추동하고 국제 무대에서 허상 지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교내 일치를 보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5일 완공을 앞둔 평양시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건설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시기 여명거리, 미래과학자 거리를 비롯한 새 거리들이 해마다 솟아나 수도의 면모를 일신시켜왔지만 화성지구처럼 짧은 기간 내에 한 개의 도시 구획이 완전한 기능을 갖추고 거창하게 일떠선 예는 없었다고, 이는 새로운 평양 번영기를 상승시킴에 있어서 중대한 경험적 우위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성지구 4단계 건설까지 완결되면 우리는 세계적으로 수도권에서의 살림집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자랑할 만한 나라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월 15일에 준공식을 하게 될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어게인 계획을 밝히면서 평양에 매년 1만 세대씩 총 5만 세대 살림집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성신, 성화지구를 시작으로 2022년 화성지구 1단계, 2024년 화성지구 2단계에 각각 살림집 1만 세대 건설 공사를 순차적으로 시작했으며 지난해 2월 23일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을 거행했습니다. 곧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준공식이 열리고 지난 2월 16일 착공한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이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준공되면 5만 세대 살림집 계획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월 14일 식수조를 맞아 전국적으로 나무 심기를 진행했습니다. 노동신문은 14일 사설에서 식수조를 맞으며 애국심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봄철 나무 심기를 독려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및 내각기관지 민주조선도 이날 사설에서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산림조성과 보호복구는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한 최대의 애국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일꾼들과 망용대 혁명학원, 강반석 혁명학원의 원아들도 나무 심기에 애국의 마음을 바쳤고 여러 지역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주민들이 농촌 산림집 구역들의 수종이 좋은 나무와 꽃 감목들로 원림 경관을 펼치기 위한 사업에 참가했습니다. 각지 양모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나무 모두를 원만히 생산함으로써 나무 심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양의 여명거리에 사람들이 즐겨 찾는 꽁고기 요리 전문 식당이 있다고 제일조선신보가 11일 보도했습니다. 이 여명 꽁고기 요리 전문 식당은 지난 10월 당창곤일을 맞아 개업했는데 지금 평양 시민들로 연일 흥성이고 있다고 합니다. 2층으로 된 식당은 현대적인 시설, 내부 마감 장식을 식당 이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민족적이며 자연적인 환경으로 처리하였으며 훌륭한 봉사적관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1층 식사실에서는 꽁고기탕, 꽁백숙, 꽁고기 엄반, 꽁고기 전걸, 꽁고기 만두, 꽁고기 짜장면을 주식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2층 식사실에서는 꽁고기 쟁반, 꽁고기 족쇄구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꽁고기 요리들과 청량 음료들을 전문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은 꽁고기는 영양가가 높고 약용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조선 사람들의 식생활에 이용하였다고 알렸습니다. 다음은 상식입니다. 빈속에 마시는 도우물은 건강에 유익하다면서 조선중앙통신이 도우물 섭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먼저 아침에 도우물 한 컵을 빈속에 마시면 벨의 꿈틀 운동이 촉진되고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도우물은 벨벽을 씻어내며 너폐물과 독성 물질들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 또한 아침 시간 빈속에 도우물 한 컵을 정상적으로 마시면 너폐물로 인한 염증과 여드름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우물을 마시면 배뇨가 활성화되는데 이것은 부종이 어기신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홍씨는 의약품의 도움으로 배뇨가 촉진될 때와는 달리 콩팥은 전혀 부담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북녘의 최근 소식이었습니다. 평양 와이파이 김연희입니다. 감사합니다.